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1도로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볼끝에 스치는 매서운 칼바람이 차갑다 못해 날카롭게까지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비까지 걱정되는 요즘인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난방비 걱정 없는 노원구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찾아가 봅니다. 12월 12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에너지 제로 주택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냉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는 친환경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와 관계기관 간의 갈등으로 수개월째 출입이 통제됐던 여의천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방치 자전거 수도 늘고 있지만 수거 기준과 보상 문제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표 브랜드 축제로 선정된 노원 탈축제의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많든 적든지 간에 이 관리비는 늘 부담스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냉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는 에너지 제로 주택이 노원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제로 주택은 어떤 곳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하계동 에너지 제로 주택 실증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에너지 제로 주택은 관리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입니까? 네, 에너지 제로 주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네. 냉, 난방, 급수, 조명, 환기 이 5대 에너지를 지열과 태양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생산, 조달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쓰는 전기 요금으로 한 달에 27,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에너지 제로 주택의 전경이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내부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 121세대 가운데 현재 116세대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예. 지난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단독주택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곳인데 네. 어떤 곳인지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들어갈 때 열쇠를 통해서 방문 열쇠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고요. 네. 네, 실내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이 공간은 59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보시다시피 복층 규모로 돼 있어서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곳에서 현재 모니터링 중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에너지 제로 주택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한 곳인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는 난방과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단열 성능을 높이고 기밀 성능을 높이는 패시브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고효율 설비를 이용해서 액티브 기술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적은 에너지로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난방과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에너지와 같이 주택에서 꼭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는 지열 히트 펌프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네,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에너지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인 상태에서 여름철에는 26도, 겨울철에는 20도의 실내 온도를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친환경적이고 요즘 뭐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성비가 정말 월등한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입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121세대 중에 약 50%가 지금 입주가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 겨울을 보내시면서 입주민들의 반응은 난방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실내의 쾌적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열애 수용 환기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질도 쾌적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로에너지 주택이 잘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여름과 겨울을 모두 지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명지대학교 연구단과 노원구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반응을 살필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실내로 들어오니 정말 쾌적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 기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일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이 자재비라든지 건축비가 크게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에너지 제로 주택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건축비가 1.3배가 비쌉니다. 네. 현재까지 기술력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공기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기술력 보강을 통해서 얼마만큼 에너지 제로 주택을 보편화시킬 수 있을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하계동 에너지 제로 주택 실증단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입주해 실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활 에너지 제로 실증에 들어간 에너지 제로 하우스. 에너지 제로 하우스 원리와 그간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원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기본 계획을 세운 건 2012년입니다. 학교 부지로 방치됐던 땅을 사들이고 그곳에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공동주택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2013년 진행된 국토부 공모 당선은 사업의 동력을 확보한 계기가 됐습니다. 실증단지 연구비 240억 원이 국가에서 지원됐고 국비와 시비, 임대주택 보증금까지 250억 원이 마련돼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4년, 전체 49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 실증단지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전된 것입니다. 이거 제일 어려웠던 거는 동네 주민들의 반대였어요. 여기 틀림없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테니까 이해하시라. 이러고 퉁치고 넘어왔죠. 에너지 제로 주택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건물은 고단열과 3중창, 폐열 회수 환기 시스템 등을 적용해 지었으며 지열과 태양광 등을 이용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내익 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는 에너지 제로 주택인 만큼 입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전체 121세대 중 116세대가 일반 모집됐는데 443명이 몰려 3.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노원 구민만을 대상으로 모집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운영 관리 방식도 독특합니다. 주택 내 협동조합형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져 주민들 스스로가 청소하고 방범 등도 진행할 계획인데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민들끼리 지금 현재 계속 커뮤니티 형성해서 만나고 있고요. 네. 단순히 지금 협동조합 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 단지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편 에너지 제로하우스의 현재 입주율은 40%대 내년 1월 말이면 전체 입주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 1,200만 시대. 하루가 다르게 각종 활성화 정책이 쏟아지고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팔리는 자전거 대수가 100만 대에 달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실 텐데요. 문제는 늘어나는 자전거만큼이나 함께 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치 자전거입니다.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방치 자전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연 5회에 걸쳐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방치자전거 2만 5천 대를 수거하겠다는 목표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치자전거는 어떻게 수거되고 있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 대상입니다. 수거된 자전거는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2주간 공지된 다음 그래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 매각됩니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많은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하나의 적치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치물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 자전거를 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수거하러 다니고 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도 즉시 나가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해마다 수거하고 있는 방치 자전거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천여 대에 불과했던 수거량은 2014년 1만 대를 훌쩍 넘겼고 지난해엔 2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50대가 넘는 자전거가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방치 자전거로 인해 민원 발생도 끊이질 않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으로 지어진 자전거 주차장은 방치 자전거가 점령하면서 자전거 폐차장이란 오명을 얻었고 자전거 보관대 역시 방치 자전거로 인해 정작 필요한 이용자가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물상에다 주면은 예를 돈을 줘야 되거든요. 연곤이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가시면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고장을 한 50대 분 붙이면은 한 30대는 수거해 온다고 봐야 돼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해마다 특별 점검까지 나서지만 방치 자전거 수가 줄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방대한 양도 문제지만 모든 방치 자전거가 수거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법령엔 방치 자전거 수거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거에 나선 상황. 바퀴나 안장이 없거나 부품이 심하게 파손된 자전거가 수거 대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전거는 부품이 빠지거나 고장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이 자전거는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누가 봐도 탈 수 없는 자전거만 수거 대상입니다.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는데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자전거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전거 매각 이후 주인이 나타난다면 매각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때문에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따릅니다. 법에서 기준은 10일간 방치예요.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의 잣대만 들이대서 그 사유재산인 자전거들을 과연 다 수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단 저희 군은 현재 운행 불가능한 자전거만을 거의 대상으로 합니다. 일각에선 자전거 등록제 의무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고장나지 않은 채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대다수가 도난 자전거일 확률이 높기 때문 자전거 등록제를 의무화해 도난을 막는다면 방치 자전거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전거 등록제가 의무화가 되면은 그 방치된 자전거들이 뭐 주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등록제가 뭐 정착이 된다면 저희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늘어나는 자전거 수만큼이나 버려지는 자전거 수 또한 필연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강제 수거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양심을 내다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장난 자전거 역시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기물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지난 여름 발생한 수해로 복구 공사가 진행되면서 서초구 여의천의 출입이 지난 7월부터 통제됐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출입 통제가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초구와 SH공사가 협의를 마치면서 여의천의 출입 통제가 수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여의천입니다. 진출입로 앞엔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판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 옆에 식재했던 물억새가 떠내려가고 시설물 일부가 훼손되면서 여의천 출입이 통제된 겁니다. 공사 관계자는 하천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토가 다 쓸려 내려가서 저희가 바닥 정리를 다시 해서 8월 중순경부터 10월 중순까지. 하지만 여의천 진출입로엔 이렇게 출입 통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로 고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밀어도 더 이상 밀리지가 않는데요. 안에 보이는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 펜스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계속 닫혀 있으니까 애기들도 있고 한데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좀 답답하죠. SH공사는 지난달 28일 여의천의 공용 개시 불가로
출입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의천이 공용 개시되면 관리기관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에서 관리청인 서초구로 변경되는데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서초구가 공용 개시를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초구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본인들 완료된 것만 내용 우리 팀 앞에 우리 공용 개시하라고 있으니까. 공용 개시라는 빌미로 지금 막고 지금 민원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우리 구청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 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서초구와 SH공사는 지난 8일 여의천의 출입 통제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 이용에 따른 계단 주위 안전 난간이라든지 안전 시설 추가 설치 이런 것을 해서 이제 공문으로 주겠다고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문을 주면 바로 통제를 이제 해제하겠다 서로가. 공용 개시를 놓고 두 행정기관이 대립하면서 수개월간 출입이 통제됐던 서초구 여의천. 공사 지적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서초구가 하천 관리를 맡게 되면서 여의천의 출입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노원구의회에서는 내년도 노원구 살림에 필요한 예산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계획 보고 중 노원 탈축제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탈축제 예산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올해와 같은 예산이지만 의회는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원 탈축제가 2년 연속 서울시 대표 브랜드 축제로 선정돼 서울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결국 2억 9천만 원 규모가 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예산 집행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1억 9천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1억이 내려오니 집행할 때 좀 세밀히 살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과 신규 탈 제작비 등의 서울시 예산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 이제 근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수가 이제 한 2,500 늘어났고요. 이제 지적 사항이 탈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 탈을 좀 더 강하기 위해서 탈 등의 제작비로 이제 한 2,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의회 측은 예산 결산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을 탈축제 운영위에서 맡고 있다 보니 의원들의 예산 집행 공개 요청을 뒤로 미루거나 정례회가 임박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은 그에 대한 질의를 하면 이 집행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탈축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서만 받아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집행부는 이에 대해 행사의 성격이 주민 주도형 행사인 만큼 민간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좀 더 챙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민간 주도형, 주민 주도형 그 축제로서 이제 그 성격을 기준짓고 최소한의 저희 이제 행정기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탈축제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공방. 구의회는 내년도 탈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얼마 전 송파구 위례동에 주민들이 파출소 신설을 원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출소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송파구 위례동에 위례파출소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위례파출소 예산 31억 6천만 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문정지구대의 어떤 간이 초소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18년도 예산에 그 송파 위례 그 파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신설되는 위례파출소는 송파구 위례동만을 관할하게 됩니다. 30명의 경찰이 상주해 치안을 유지하고 2대의 순찰차도 배정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좀 더 효율적인 민원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대로 이용해서 늦어지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출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고 특히 치안 수요보다는 경찰 민원이라든지 경찰 응대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도시인 송파구 위례동은 기존의 문정지구대가 간이 초소를 설치해 관할해왔지만 위례동의 인구가 늘고
문정법조단지로 인해 문정지구대의 업무도 과중되면서 위례파출소의 신설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위례파출소는 내년 1월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얼마 전 서대문구가 도입하기로 한 컨테이너몰인 박스퀘어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가 서대문구청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점상연합회 서부지역 2대 지부는 지난 5일 있었던 서대문구의 박스퀘어 설명회가 노점상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집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서대문구가 추진했던 연세로 거리 개선 사업에서도 노점상 절반 이상이 떠났다며 구청장에게 박스퀘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데아 박스퀘어는 지상 3층 규모의 컨테이너몰로 내년 5월 완공돼 노점상 45곳을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의 세곡나눔 장학회가 연말을 맞아 장학금 수여식을 마련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지역 단체장들을 포함한 후원자들과 공부방을 지원하는 군부대 장병, 장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12명으로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씩 모두 3,4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세곡나눔 장학회는 세곡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 창립했습니다. 1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장학회는 올해까지 2억 8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모두 63명에게 7,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공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장소가 됩니다. 마치 하우스와 홈의 차이라고 할까요? 오늘 에너지 제로 하우스 소식 전해드렸죠. 이 두꺼운 벽 너머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난방비만 저렴한 하우스가 될지 아니면 태양열에 이웃의 온기까지 더해지는 장소가 될지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